안녕하세요. 얼린더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는 0.38%, 나스닥이 1.31%, S&P 500이 0.88%, 러셀이 0.84%로서 조금 일단은 나스닥 중심,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많이 돌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물론 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등락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나스닥은 일단 끝까지 올타임 하이로서 장을 지켰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주도주가 됐던 것은 기술주 중심의 장이 돌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반도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오라클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이제 틱톡을 인수하겠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주식으로 매기가 좀 돌았죠. 자, 엔비디아도 역시나 중국에 대한 수출들 그런 것들 가능하겠다. 그런 것들이 다 돌았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이 일어났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지금 메타 이 두 가지 빼고는 거의 기술주가 거의다가 상승되는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매기가 도니까 장 자체가 거의다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디펜스하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그 종목들 있죠. 안 가는 종목들, 기술주가 할 때 안 가는 종목들만 빼고는 거의다가 장이 돌면서 상승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장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반도체 업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반도체가 장을 주도했던 하루였다. 자, 그 다음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폭의 상승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일단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갔던 것이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갔죠.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산업재,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매기가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좋았던 것이 유틸리티,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안 좋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할 때 안 좋은 종목들은 좀 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요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일단 쌍봉으로 꺾인다, 게임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단순하게 쌍봉 하나 나왔다 해서 뭐 주가 자체가 꺾인다 이렇게 보긴 힘들겠죠. 지금은 또 쌍바닥 나왔으니까 주가는 또 가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 EPS가 상승이 안 되면은 우리가 좀 불안하죠. 그 다음에 성장이 없다면은 그러면 털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죠. 기업의 이익들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시경제 역시도 받쳐주고 있죠. 자, 우리가 방향성을 본다면 금리는 인하되는 방향이지 인상되는 방향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은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기업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따라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금 반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들고 가져 있던 말은 여기서 잘 팔았습니다. 여기서 잘 팔았는데 여기서 못 잡으면은 나중에 이거 돌파하고 위에 가서 또 잡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는 것이 일단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2026년도 자, 그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일단 우리가 물량을 일부 정리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지 누차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약간 꺾이는 것들이 그때 많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그런 시점이지 여기가 완전히 꺾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들고 갈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밑에 있는 것은 제페니스 엔의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것은 US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스프레드, 즉 금리 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때보다는 지금 이제 얘가 이제 2%를 넘어서로 인해서 주가 자체 2%를 넘어서로 인해서 10년물 금리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25bp 정도 지금 이제 인상하겠다. 그래서 0.75 정도 인상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알려졌던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보다는 지금 모습에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1% 이렇게 뛰었으면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뭉개지면서 비트코인도 날아가는데 예상했던 만큼 나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캐리 청산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거쳤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 투자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의 투자협회 AIII 조사에 따르면 개인 투자가의 주식 투자 비중이 70%로서 20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1년도 미임 관련 주식 열풍 당시에 최고치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개인들이 많이 붙습니다. 내려갈 때는 안 붙고. 그래서 지금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투자 비중, 즉 2020년도에는 55%, 2008년도에는 최저치에는 40%밖에 없죠.
떨어질 때 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떨어지면은 주식을 안 합니다.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자, 동시에 투자 관리자들의 평균 주식 투자 비중이 100%에 달하면서 지난 20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 관수 성향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차트 두 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제 소매죠. 소매 부분에 있어서 거의 멀티-이어 스탁의 어로케이션이 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연간의 주식 할당이 최고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70%까지 올라와 있죠. 리테일 세일 소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자, 마찬가지 스탁 매니저 있죠. 이런 사람들도 100% 이상의 녹출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주식이 기본적으로 평균보다도 많이 지금 이제 상당히 일단 뜨거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뜨겁다든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버블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내년 정도에 약간 일단 중반기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산타렐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2025년도 마지막 남은 5거래일 있죠. 요거 플러스해서 2010년도 시작해서 5거래일 있죠. 자, 요거 자체 한 10일 정도를 갖다 산타 기간이라 부르는데 산타렐리가 있는데 25년 동조를 일단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해보니까 지금 이제 파지티브 되는 것이 19번 되고 있고 네거티브가 6번 되고 있다. 마이너스 한 6번. 그렇게 될 확률은 76%, 24%니까 아무래도 파지티브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56년 동안에 지금 이제 네거티브가 제가 3년 연속으로 나온 것이 없다는 겁니다. 3년 연속으로. 한 번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죠. 연속으로 나와도 2년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폭이고 요번에는 상승폭이 좀 있지 않겠는가. 에버리지 리턴 한 0.8% 정도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요번에 아무래도 연초라든지 연말은 아마 주가 자체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데이터로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가가 연말 상승세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월간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례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식 거래자 연감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12월은 역사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지수 모두 평균 1% 이상 상승해 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간의 상승세를 마감할 위기에 있는 것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그렇지만 50일 이평선 위에서 버티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고, 자, 아무래도 이렇게 버티다 보면 또 산타크로스가 석탄 덩어리 선물할지도 모른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긴축될 경우에 더 많은 주식 외에 자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장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올해 들어서 거의 2배로 상승되면서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장기 금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케빈 에셋이 아무래도 차기 연방 준비의 의장이 될 경우 가능성이 많은데, 자, 그렇게 했을 때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 자, 그 점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채권 시장과 그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현재 경제라든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수익률이 너무 낮지도 않아요. 스프레드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된다. 지금은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될지는 조금은 의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업의 간치에 좀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AI 관련된 기업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우려가 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들이 연말을 앞둔 시장에서 상승세를 유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다우는 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투자자들의 향후 수혜가 예상되는 다른 부분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특별히 산업재는 데이터 센터 구체로 확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금융주는 장기라든지 단기 금리 차이로 아무래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서 좀 순환매가 계속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산업재, 자, 그 다음 금융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일본의 금리가 지금 2%를 넘어갔습니다. 요번에 25bp 정도 갖다 인상을 하면서 뭐 예정돼 있던 것은 예정돼 있던 수준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리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금리가 뛰니까 당연히 미국 금리도 다 뛰겠죠. 그래서 젊은이 10년물부터 시작해서 프렌치, 그 다음에 이탈리, 스페인, 그 다음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보면은 지금 이제 1% 가량 다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뛰니까 같이 뛰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수익률 상승이 세계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일본기 뛰니까 2% 돌파하니까 선진국 전반의 수익률이 상승되고 있죠. 국채 가격이 다 뛰고 있습니다. 미국 거도 뛰고 있고 유럽 거도 뛰고 있고 독일 거 다 뛰고 있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다음 또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일본의 막대한 공공부채에 대해서 상환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자가 비용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부채가 많은데 비용이 증가될 수 있겠죠.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이자를 낮춰서 비용을 갖다 깎으려고 하는데 얘들은 25bp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자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증가되겠고 또한 저수익의 채권을 보유한 그런 기관들의 회복력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좀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역풍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은 지금까지 이러한 새로운 수익률에 지금 수익률 패러다임에 안정적인 적응을 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5bp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26년도에 관건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느냐 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좀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금리가 계속해서 뛰어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만 일단 잡혀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훈풍이 왔던 것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픈 AI 자체가 지금 디스커스를 했다는 겁니다. 텐스 오브 빌리언 갖다가 수백억 달러 규모를 갖다가 자금 유치하는 데 있어서 디스커스를 했다는 거죠. 기업 가치를 한 750빌리언 정도의 기업 가치로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좀 훈풍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적어도 일단은 지금 이제 1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정도의 사모 투자자들과 논의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상 최대 규모의 사모 기업 가치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더 인포메이션에서 지금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25일 날에 전직 현직의 직원들에게 66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해서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을 때보다도 50%나 급등한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IPO 역시도 준비하고 이쪽에서 신청 기간이 7월 26일부터 12월 26일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버블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 내년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IPO 기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기업 가치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블룸버그는 이제 아마존이 오픈 AI 최소 100억 달러는 투자하고 자사의 칩을 반폐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블은 안 나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진짜 피크가 되는 것은 2026년도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AI 업계 전반에 걸쳐서 기업 가치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 버블 향해서 가고 있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아무래도 실적이 없는데 자, 가치만 증가되고 있으니까 자, 마소 엔비디아로 투자를 받은 엔트로픽 이런 것들의 기업 가치도 9월에 1830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로서 크게 증가됐다는 것들. 퍼블렉시티 역시도 투자 유치 후에 2015년도 9월에 200억 달러 기업의 가치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XA는 현재 2,300억 달러 기업 가치로서 150억 달러 유치를 위해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업 가치가 부풀려져야만이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내년에 좀 많이 피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1,300개 이상의 AI 스타트업이 1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중에 498개는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UBS는 전 세계 AI 지출 올해에 3,750억 달러에 달하고 2026년도에는 5천억 달러까지도 증가할 예상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가 피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수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AI 분야에 투자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데도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버블은 조금은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2010년도가 좀 피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는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메모리칩 공급을 위해서 상승이라든지 SK 하이닉스와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HBM 확보에 도움이 되고 맞춤형 AI 칩 개발에 더욱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는 일단 모델들을 많이 개발했죠. 오픈 AI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뭐 그록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이 뭐 상위 1%로 탑을 했을 때에 스펜드한 기간들이 있죠. 그래서 1등 했을 때 기간을 얼마만큼 가져갔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540일 갔다가 1등을 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는 302일. 제미나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롤이 34일 된 거 있고, 크라우드가 27일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가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샘 알트만 오픈AI가 여러 차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연간 1에서 2회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딥시크와 구글, 자, 이런 것들의 제미나이 3가 오픈AI 제품의 전략의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고, 저석 경보는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지속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라클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라클은 9월 10일에 345달러까지 거래된 이후에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AI에 의한 차익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오라클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광이 아무래도 막대한 AI 관련의 수주 잔고 소식에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좀 과매도 상태가 된 것들, 그 다음에 오라클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틱톡 관련 소식으로 고려해 볼 때 좀 지금이 좀 바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라클 주가가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틱톡은 마침내 오라클, 실버레이크, MGX 등 세 개의 주요 투자사와 새로운 미국의 학습 투자 회사를 설립을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로써 미국 사용자들은 앞으로도 틱톡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밈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AI와 더불어서 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회사의 전략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오라클의 지금 현재 시간에서 좀 상승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라클의 강점이라면 아무래도 경쟁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기가와트급의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옵션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바닥을 완전히 확인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경제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연소득 10만 불 이상에서는 거의 빠진 게 없는데 연소득 5만 원에서 10만 불 사이에서는 빠진 게 많죠. 자, 그 다음 또 인컴이 5만 불 밑에서는 상당히 심리지수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K자형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모양이 현재에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심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소비자 심리는 1년 동안 꾸준히 하락되면서 2024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소득층의 소비 심리는 역시나 하락폭은 작지만은 2025년도 초에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에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은 같은 기간 동안 훨씬 높은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소득과 고소득 간의 심리 격차가 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저소득층의 소비자들은 심각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콜 PC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3개월 동안의 애널라이징 한 것들 본다면 좀 많이 내려오고 있죠. 약간의 왜곡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음식하고 지금 에너지 제외한 그러한 지금 굿즈 있죠. 이 상품 역시도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내려오는 폭은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한 하얀색이 있죠. 근데 이제 6개월이 한지 12개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요건 실업률 차트인데 U3 있죠. 요거는 일단 4.6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U6 요거는 8.7인데 요거는 시간제를 다 합한 겁니다. 조금 높죠. 8.7 정도 됐을 때 리세션이 2001년도 왔을 때 이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침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실업률과 침체 구간이 있다는 말은 금리를 갖다 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3개월 동안의 미국 경제에서 의료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4만 5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의 노동시장이 빠르게 좀 약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1월과 10월에는 의료 부분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1,000개, 마이너스 16만 5천 개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만큼 실업률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또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봇 산업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910억 달러에서 2050년도에는 25조 달러로서 성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미 도입률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로봇의 설치량이 2015년도 이후에 연평균 13%가 증가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류 자동화 설비 투자, 캐펙스 이런 것들은 매년 20% 이상이 증가되면서 로봇을 사용하는 창고는 생산성이 25에서 30%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테슬라가 포함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또 요런 이유도 있죠.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규모의 인텔의 지분 인수 거래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고 거래 완료를 승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인프라라든지 PC칩 분야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2025년도 9월에 주당 23.28달러의 인텔 주식을 인수했다. 지금은 37불이니까 요게 인텔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차익을 갖다 실현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뭐 털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일단은 지금 이제 싸게 샀으니까 훨씬 더 일단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 GPU라든지 인텔의 CPU X86의 아키텍처 이런 것들과 결합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한번 볼 것 같으면 미시간이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기대지수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4.2%로서 4.1% 예측을 했는데, 그 다음 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기대지수는 3.2인데 3.2 그대로 나왔고, 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겠죠. 그다음 소비자 기대지수 역시도 55인데 54.6으로서 나왔다. 그 다음에 컨슈머 센티먼트 역시도 53.5인데 52.9로서 뭐 크게 변화된 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번스타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보다 더 저렴했던 적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매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스타인 지금보다 더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되는 엔비디아 제품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PE 레이쇼가 25배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간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하위 11%에 해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엔비디아 주가가 반도체 섹터 지수 대비해서도 13%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처럼 저평가된 날은 13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PE 레이쇼 15배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일단은 그다지 저렴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 회사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30배수 이상은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에 저도 일단 공감을 합니다. 자, 엔비디아는 여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7%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막대한 자본 지출, 그다음 GPU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우려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의 모멘텀을 좀 잃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 1년 동안 주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 업계 영향을 본다면 AI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새해에도 좋은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수준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과거에도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 상위 등급을 부여하면서 목표가 275달러로 제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또 번스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EUV 장비가 양산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 최초의 EUV 장비는 중고 부품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칩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2028년도까지 상용층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2030년이 더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중국의 시제품 개발이 ASML이 2001년에 자체 개발한 최초의 상용 시제품제가 유저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ASML은 이후에 5년 만에 최초의 알파 데모의 도구를 갖다 외부에 공개했고, 그것이 2006년이죠. 그래서 4년 만에 최초의 양산형 도구를 출시했다. 2010년도에.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산용 첫 모델인 3400B 이거는 주로 처리량의 최적화 문제로 인해서 2017년이 되어서야 출하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개발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은 ASML의 제품에 필적하는 대량 생산급의 EUV 장비를 생산하기까지는 여전히 수년이 걸린다. 정말서 한 2030년도 정도 돼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GPU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값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8만대가 일단 바닥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3번 정도 일단 바닥이 다져졌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좀 바닥이 형성되면서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뭐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뭐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세는 좀 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00일선을 거치면서 좀 주가가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했던 170불대 이런 것들을 지켜주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세가 조금은 거쳐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아무래도 지금 방향성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없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되는 추세 있죠.
하락이 아직까지 추세 라인대에 있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장에는 이렇게 요걸 뚫게 되면은 주식은 다시금 상승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금 주가는 반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수할 때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P 레이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죠. 25배수 이런 거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도 말할 건데, 자, 그로 인해서 자, 이렇게 종가 빠질 때마다 들어가셔서 들고 가면은 충분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먹을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주식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우량주가 빠질 때 조금씩 모아서 사서 길게 들고 가시면은 반드시 먹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오라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직전 저점에서 조금 반등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쌍바닥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좀 반등되지 않겠는가. 저 과매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 자체에서부터 급등을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일단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자, 어느 정도는 일단 지금 이제 바닥은 확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시장에서 가장 지금 이제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 네오크라도 삼성차죠. 그중에서 코올리브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장에서 조금 많이 급반등하면서 이제 쌍바닥을 치면서 주가는 반등을 보이고 있다. 그 바닥을 일단 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약간 눌린다면은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던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네비우스 마찬가지입니다. 적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반등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제부터 하락세는 조금은 꺾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있다면 조금씩 매수하셔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이런도 마찬가지 200일선에서 반등이 되고 있죠. 어제 말씀을 드렸고 PB 레이쇼가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네오클라우드 업종들이 그냥 반등이 나왔다는 말은 아무래도 AI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조금은 거쳤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금 좀 랠리가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브로드컴도 200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과매도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 거의 과매도되어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모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금씩 계속해서 반등되면서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MD도 마찬가지죠. 일단 쌍봉이 나타났던 것이 이제는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일단 완전히 꺾지 않았다,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금 일단 쌍바닥, 들이바닥 이런 것들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면 매수의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에 있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일단 바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들이 지금 쌍바닥 아니면 들이바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더 이상은 내려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눌린다면 매수하셔서 들고 간다면 계속해서 주식은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주 관련주입니다. 우주 관련주에서 로켓랩이라든지 SD 모바일 이런 것들이 있죠. 플래닛랩스 이런 것들. 자, 그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좀 빠질 때마다 들고 가시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겠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때까지 보시면 이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즉 내 주식이 50% 빠지니까 답답하죠. 자, 그런데 그때 팔았으면은 이걸 갖다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런 주식은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는 들고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40% 이렇게 빠지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바로 V자 반도로 올라오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지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식이 아무래도 내 주식이 갈 수 있는 주식, 그 다음에 성장이 되고 있고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면 빠진다 하더라도 그때는 조금씩 매수 관점이고, 돈이 없는 분들은 견디면서 들고 가면은 또 직전 고점까지 가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